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줌 교육을 맡게 된 이지수 강사입니다. 인터넷장에 가셔서 줌이라고 치시고요. 네, 줌 미팅 사이트가 나오면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줌 사이트로 접속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다운로드에 미팅 클라이언트라고 나와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줌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해 주시고요. 네,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생년월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줌은 이제 이메일 주소로 하게 되는데요.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이메일 주소 쓴 메일로 계정 확인을 보내줍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면 다시 줌 사이트로 오게 되고요. 이름과 비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후 절차는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의 시작 화면과 화면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실제 수업 화면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화면이 공유되는 창이 있고요. 위쪽 보시면 참가자 화면 갤러리라고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이 비디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참가자 관리창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참가자 리스트가 보이는 창이고요. 가장 아래쪽은 줌 제어창입니다. 줌 제어창은 이제 줌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네, 줌 실행하실 때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줌을 실행하시게 되면 줌 창이 열립니다. 물론 최대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줌 창은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시작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웹캠이 달려있기 때문에 누르시면 바로 이제 자기의 얼굴 모습이 보이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웹캠을 2대 설치해서 책상을 비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나옵니다. 음소거 버튼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면 중지할 수 있고요. 또 비디오 누르시면 또 중지가 됩니다. 비디오가. 옆에 보시는 보안은 잘 쓰지 않게 넘어가고요. 참가자는 학생 초대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참가자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참가자 표시가 오른쪽에 나오게 됩니다. 학생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쌓이는 형식으로 참가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채팅은 학생들과 채팅할 수 있는 곳인데요. 채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채팅창이 팝업 창으로 단독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과 채팅하실 수 있는 창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화면 공유입니다. 화면 공유를 하는 곳 누르시게 되면 내 PC에 있는 화면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 기능이 가지고 수업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기록 버튼은 수업에 기록해주는 기능이 가진 버튼입니다. 옆에 반응 버튼은 이모티콘 반응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더보기 버튼도 있고요. 그 옆에 종료가 있는데 수업 종료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디오 오디오 제어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화면을 호스트 화면이라 부르는데요. 비디오 중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비디오가 꺼지고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비디오가 켜지고요. 음소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비디오 작은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카메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디오는 오디오가 여러 개라고 하면은 오디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여러 개라든지 거기 선택하실 수 있고, 오디오 설정에 가시면 여러가지 옵션들을 체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보시면
스피커 테스트 버튼도 있고 볼륨 버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테스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배경 소음 억제라는 버튼도 되어 있고요. 저는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자,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회의에 참여할 때 컴퓨터 오디오 자동 연결이 있는데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회의에 참가할 때 내 마이크, 음소거 뭐 이렇게 켜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접속했을 때 오디오가 강제로 접속되는 걸 이제 막아주니까요.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비디오 설정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자,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회의에 참가할 때 내 비디오 끄기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비디오가 자동으로 뜨게 하는 그런 기능들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보기라고 학생들이 이제 보이는 모습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비디오 고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원하는 화면에 대고 클릭하시면 모두에게 추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주시면요, 수업 중에 모든 사람들한테 선택한 비디오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추천을 누르셔서 계속해서 그 화면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할 때 화면이 변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화면을 고정해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학생 화면도 가능하고요. 비디오가 켜져 있지 않는 친구들은 비디오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게 추천했다 보시면 왼쪽 상단에 추천 제거가 있습니다. 추천 제거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모두에게 추천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 가상 배경 사용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가상 배경 선택 누르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뒷배경을 골라서 뒤에 지저분한 환경을 보여주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원하는 영상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뒷배경을 가려주는 기능입니다. 비디오 미러링과 모니터링은 비디오 설정 가시면 내 비디오 미러링인데요, 좌우 반전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화면에서 내가 오른손을 들었을 때 똑같이 화면에도 오른손이 들리는 장면을 원하실 때는 내 비디오 미러링을 체크해 주시고요. 미러링은 내가 보는 화면만 좌우가 변경되고요. 학생들은 원래 반전되지 않은 모습이 송출되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생 초대하기 관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 버튼을 옆에 보시면 작은 화살표가 있는데요. 작은 화살표에 초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이 뜨게 되면 초대 복사와 초대 링크 복사가 하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링크를 복사하셔서 학생들에 전달해 주게 되면 학생들이 그 링크를 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초대 복사와 초대 링크 복사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초대 복사인데요. 초대 복사는 암호와 링크가 같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가 이제 링크 주소고요. 밑에 보시면 암호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가 있어야만 이제 접속할 수 있는데, 초대 복사도 링크를 누르면 자동 접속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암호가 있기 때문에 요 암호 링크를 이용하지 않고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가지고도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 링크 복사는 링크만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링크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초대 복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초대 링크 복사 같은 경우엔 간단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쓰실 분들은 초대 링크 복사를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초대 링크 복사와 초대 복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링크를 타고 어떻게 접속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창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보통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가정해서 이렇게 초대 복사 링크를 붙여넣기 해서 보내주게 되면 링크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초대 복사는 회의 아이디하고 암호가 나오고요. 초대 링크 복사를 클릭하시고 붙여넣기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링크만 정송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쓰실 분들은 초대 링크 복사를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창 보시게 되면 연락처가 있고 옆에 이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카카오톡 창 아니어도 이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계속 하셨다면 초대 복사와 초대 링크 복사를 이제 복사하셔서 붙여넣게 되면 학생들이 그 주소를 클릭해서 링크를 클릭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입장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화면 중앙에 이제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대기실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눌러 주셔야 학생들이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참가자 리스트에 학생이 참여되었다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학생 화면이 뜨진 않았지만 이렇게 참가자 리스트와 화면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참가자 창을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중지를 누르시게 되면 학생 화면이 꺼지기도 하고요. 또 오디오 중지를 누르게 되면 오디오가 꺼지기도 합니다. 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음소거도 가능하고요. 지금 음소거 눌렀을 때 음소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 눌러서 비디오 중지를 누르게 되면 비디오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비디오를 껐을 때 킬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음소거 해제 요청이라든지 비디오 시작 요청을 해주셔서 다시 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대기실에 배치가 있어요. 대기실에 배치를 누르시게 되면 학생 리스트가 다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잠시 나가게끔 수업에서 나가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수락을 눌러서 이제 참가를 다시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을 활용하셔서 학생 관리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참가자에 대한 기능의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버튼이라든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도 허용,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은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켜놓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끄러운 소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모두 참가자 음소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참가자 창 하단에 보이신 점 3개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실제 수업 장면입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막 입장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참가자가 쭉 있고요.
자, 보시면 대기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수락을 눌러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채팅을 통해서 학생과 소통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채팅 버튼이 있는데요. 채팅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 창으로 채팅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 자, 학생들과 채팅을 하면서 밑에 보시면 받는 사람 옆에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모두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학생을 골라서 이제 그 학생하고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줄여서 DM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학생을 골라서 이렇게 써주시면 그 학생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모두에게 얘기하기 곤란할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모두로 다시 바꿔주고 전체한테 공지할 게 있으면 채팅을 통해서 진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팅창 옆에 보시면 점 3개가 있는데요. 그걸 누르시면 회의창으로 병합이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참가자창 밑으로 이렇게 붙게 돼요. 채팅창이. 그래서 관리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팅창이 이렇게 붙었을 때 상단에 팝업창 누르시면 다시 팝업창으로 분리가 됩니다. 다시 삼각 누르시고 회의창으로 병합을 누르시면 다시 합체가 되고요. 다시 팝업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채팅창에서 파일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파일 누르시고 내 컴퓨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보내고 싶은 파일을 컴퓨터에서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파일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여러 사람한테 보낼 때는 모두에게 이제 보낼 수 있고요.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화면 공유를 통한 수업 진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버튼에 녹색 버튼을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옵션이 뜨는데요. 첫 번째 요 단락은 지정한 화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화면 공유입니다. 지금 내가 지정한 화면에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화면 1, 2, 3, 4로 나오는 거는 모니터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보드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선택한 프로그램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화면을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아래쪽에 컴퓨터 소리 공유는 체크를 하셔야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할 때 소리가 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유 누르시면 이렇게 PPT 화면을 이제 학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띄워놓고 이제 학생들과 화면 공유를 통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갤러리 창 보이시죠? 갤러리 창은 이제 보이는 참여자의 수에 따라서 보기 모드가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다 팝업 창으로 뜨게 되는데 이 팝업 창들은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갤러리 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줌 제어 창이라든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줌 제어 창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고 갤러리 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창을 열었을 때도 이 참가자 창이 팝업 창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유 시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면이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이동하면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다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아니면 자기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쓰셔도 되고요. 공유 중지 버튼 눌러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화면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겠죠. 웹캠 화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유 옵션을 보시면 모든 참가자를 선택하셔야
학생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호스트만 이걸 선택하시면 이제 선생님이 공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옵션은 학생의 공유 중에 선생님이 공유를 하게 되면 학생 화면이 꺼지는 기능이에요. 네, 그거 차이를 아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생이 지금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유하게 되면 호스트 선생님 화면에 이게 학생 화면이 뜨게 됩니다. 학생이 주석을 사용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거나 하게 되면 참가하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 화면을 보게 되겠죠. 상단의 옵션을 보시면 주석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작성을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에다가 판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화살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주석 작성 버튼이 나와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화면에다가 그림이라든지 판서 같은 걸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주석 작성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화면에 낙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권한이 있는데요. 주석 작성 권한이. 주석 작성 권한 허용을 선생님이 권한을 가지고 컨트롤 하셔야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낙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시고 주석 작성 허용을 이제 옵션을 선택하셔서 양 방향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유 이제 중지하실 때는 선생님이 이제 화면 공유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학생 화면 공유가 중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 누르시면 이제 선생님 공유함을 넘어가면서 이제 학생 공유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옵션에 보시면 자,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이 있는데요. 네,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을 체크하시면 학생들이 공유 시에 그 주석 화이트보드 기능이나 주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달도록 허용해 주시면 학생들이 화면에다가 판서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공유 시나 이럴 때 화면 위에다 이렇게 판서가 가능합니다. 주석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주석 작성을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 버튼들은 공유 시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시에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화이트보드 사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공유의 두 번째 기능인 화이트보드는 이렇게 하얀 칠판에다가 선생님들이 글을 작성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설명하실 때 쓰시는 기능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점 3개 옵션에서 참가자 주석을 허용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학생이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주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같이 판서나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참가자 주석 달도록 허용을 눌러주시면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화이트보드 판에다가 의견을 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드로잉 지우기, 내 드로잉 지우기, 시청자의 드로잉 지우기를 선택해서 이제 지우기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편에서는 수업 저장과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출결 관리, 고정주소, 회의주소 사용,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한테 교실 넘겨주기, 호스트 만들기랑 원격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